창원시가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이 시행된 지 약 10일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참전 명예수당 가운데 경상남도가 주고 있는 수당을 짚어봅니다. 매년 참전 유공자 500여 명이 경남에서 돌아가시고 있지만 수당은 3년째 그대로입니다. 21일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부산 방면 요금소 주변에서 20명 넘게 타고 있던 시외버스 한 대가 구조물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8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사에서 경남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올해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시가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을 놓고 시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시간 단축과 환승체계 도입 등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정작 시민의 편의를 놓친 상황인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표영민 기자, 노선 개편이 열흘 이상 지났는데요. 시민들이 새 노선에 좀 적응하고 있습니까? 지난 10일 개편된 노선으로 버스 운행이 시작됐지만 아직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공식 홈페이지에는 하루 평균 20여 건 이상의 버스 노선 관련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민원 상황실도 노선 문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하루 200여 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많이 정차하는 정류장의 경우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새 노선을 확인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 불편이 계속되자 지역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증보당 경남도당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편인지 묻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 시민 불편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불편해했습니까? 네, 현장에서 시민들이 지적한 가장 큰 불편은 환승 체계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노선 개편으로 효율성이 낮은 노선은 통폐합하고 환승 중심으로 노선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처럼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시민 편의성이 무시됐습니다. 제가 전통시장 주변 정류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몸도 무거운데 짐까지 들고 버스를 갈아타야 하니 더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비가 내리거나 무더위가 시작되면 누가 버스에서 내려서 환승하고 싶겠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선 개편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정류장마다 새로 바뀐 버스 번호와 경로 등을 파악하느라 시민들이 노선도와 버스 정보 안내기를 연신 들여다보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교체됐지만 새 노선도의 작은 글씨도 홍보 부족 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네, 시민들의 이런 민원이 빗발치자 창원시가 일부 노선을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계속되는 시민들의 불만에 창원시가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노선 전면 개편 시행 약 열흘 만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19일 137개 개편 노선 가운데 학생 통학과 출퇴근 민원이 큰 9개 노선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구간은 학생 불편 문제가 제기된 경상고등학교 통학 노선과 공단 순환버스, 진해 제덕마을 경유 노선 등입니다. 창원시는 오는 9월쯤 일부 노선을 조정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계속되는 민원 등을 감안해 계획보다 더 일찍 노선 조정에 나섰습니다. 또 다음 달 안으로 한 차례 더 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추가로 분석해 9월 시내버스 노선 조정 때 최대한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의 표영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 이어갑니다. 참전 명예수당 가운데 경상남도가 주고 있는 수당을 짚어봅니다. 참전 유공자는 평균 90대의 고령인 만큼 해마다 줄고 있는데 수당은 3년째 그대로입니다. 남은 예산은 어디다 쓸까요?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주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 경상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이 참전 명예수당으로 한 달에 1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은 3년째 그대로입니다. 현재 경남에 남아있는 6.25 참전 유공자는 지난 3월 기준 2,700여 명, 해마다 평균 5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명예수당을 주기 시작했던 지난 2017년에는 7,000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60% 가까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만 봐도 6.25 참전 유공자는 절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년 예산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예산은 어떻게 쓰는지 최근 5년 경상남도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시는 숫자처럼 해마다 예산을 줄여오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좀 풍족하게 있거나 이러면은 유공자분들의 예우를 해서도 많이 지원해 드리면 참 좋은데, 이제 도의 이제 재정 여건 상황이랑 또 다른 걸 여러 상황을 감안하다 보니 이제 20년부터 이제 인상되거나 이후에 아직까지는 희금은 없는 상황인 거지요. 6.25 참전 유공자뿐 아니라 경남 지역의 보훈 대상자는 5만 7천여 명. 경남도의 재정 여건과 다른 수당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참전 명예수당을 쉽게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분들은 수당을 받아봐야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다 받아도 몇 년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섬길 수 있는 6.25 전쟁 발발 73년, 대한민국을 위해 몸을 내던진 호국 영웅의 나이는 이제 대부분 90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면 6.25 전쟁 생존자를 손에 꼽게 될지도 모릅니다. 참 마음속으로 어려져가 있습니다. 오늘 40만 원도 안 되는 이거 주고 국가를 위해서 뭐 희생하라. 내가 솔직히 앞으로 내 자손들 내 못하면 안 내보냅니다. 전혀. 남은 하루라도 편안하게 해주고 남은 수당 남은 10원이라도 더 올려서 못 썼던 용돈이라도 좀 편안하게 쓰고라 해주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지. 곧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될 예산인 참전 명예수당. 참전 유공자들의 예우 개선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도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는 12만 명이 넘습니다. 네, 국가보훈처는 최근 이들을 기리기 위한 12만 1,879개의 태극기 배지를 제작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뉴스토리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김수아 기자가 국방부의 유해 발굴 사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같은 민족끼리 3년간 총부리를 겨누면서 온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벌어진 전투는 186건. 전쟁 중 사망한 국군 전사자는 16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12만여 명이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국군 장병들은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6.25 전사자 발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횡성군 야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30분 정도 올라가면 과거 6.25 전쟁 당시 강림 안흥 전투 현장에 가볼 수 있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험준한 산길 곳곳마다 표식을 위한 작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빨간 깃발은 금속 탐지기로 탐지했을 때 적군의 유품이, 노란색은 중공군, 파란색은 아군의 탄피가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짙은 색의 흙이 70년 동안 쌓인 흙이고 그 아래에 밝은 색의 토양이 6.25 전쟁 당시 밟았던 생토층입니다. 그래서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선 이 생토층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파다가 유품들이나 그런 게 나오면 이제 거기를 좀 더 파서 유품이 나오면 유해가 나올 확률도 좀 더 있으니까.
육군 36사단은 지난 15년간 강원도 횡성과 평창 등의 일대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올해 유해 발굴 작업은 지난 4월 16일부터 시작됐는데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장병들이 판 구덩이만 축구장 12개 면적에 달합니다. 지난 2000년 유해 발굴 사업 시작 이후 발견된 국군 전사자 유해는 11,000여 구. 매년 490명 정도의 호국 영웅이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병들은 유해 발굴 시 발견된 탄피의 종류와 개인 소지품을 확인해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전사자 병적 기록 등 자료 조사를 거쳐 발견된 유해와 유가족 간 유전자를 비교 분석합니다. 국군 전사자로 확인된 유해는 유가족들과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저희가 올라오게 되면 항상 선배 전우분들께 이제 예의를 표하고 실시합니다. 오늘 하루 제 몸이 힘들지만 한 분이라도 한 구의 유해라도 더 찾아서 내려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만 1,879명. 지난해 말 기준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들의 숫자입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을 찾기 위한 유해 발굴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부산 방면 요금소 주변에서 20명 넘게 타고 있던 시외버스 한 대가 구조물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30대 운전기사를 포함해 모두 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 조사에서 경남의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올해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21일 경남본부는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2023년 체감경기 임금실태 전국 설문조사 경남지역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남 노동자 560여 명 가운데 87.9%는 올해 최저임금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72%는 지난해보다 생활비가 증가했고 42.4%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 상승률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원과 사업주 등을 제외한 전국 미조직 노동자 5,37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 달간 온오프라인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18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21일 오전 경남 적십자사 3층 대강당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박희순 신임 회장은 1983년 경남 적십자사 보건강사회 회원을 시작으로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 경남지사 상임위원,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대성파인텍 회장을 맡고 있는 박 신임 회장은 지난 2017년 대한적십자사의 고액기부 인증 프로그램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경남 2호로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1일자 일반직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황둘숙 정책기획관과 허재영 창원도서관장 등 3급 2명과 4급 3명, 5급 4명, 6급 이하 214명 등 모두 223명이 승진했습니다. 또 전보가 576명, 퇴직 준비 교육이 109명이며 23명의 신규 임용 후보자가 발령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는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근무기관 경험을 위한 순환 보직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 전해드립니다.